네, 반갑습니다. 이영곤입니다. 우리 이총근 사장님 아드님이 이대겸 사장이 사회를 보시네. 2대째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는 모습 보면 참 보기 좋아요. 여기 사회 보는 사람이 여기 탑 리더 중에 한 분이신 이총근 사장 자제분인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네트워크 사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네트워크 사업의 비전을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얼마 전에 결혼식 했는데 제가 결혼식에는 다른 데서 주례가 있어서 겹쳐서 못 갔어요. 그래서 화합만 보냈는데 제가 축하드리고 그 손주도 보시고 3대째 이렇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최근에 KBS를 들어갔다가 여유만만 팀에서 1월 2일 날 이제 우리가 선진국 가기 바로 전이니까 2013년도에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느냐고 뭐 특강을 해달라고 섭외가 또 오제 오고 그래서 방송국을 몇 달 만에 들어갔더니 이것들이 나보고 정말 보톡스 했냐고 지랄들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보톡스냐 그랬더니 뭐 얼굴이 탱탱해졌다는 둥. 그래서 에이즐락이라고 있어, 이 개새끼들 안에. 그랬거든요. 못 알아듣더라고, 에이즐락을. 그래서 내가 한참 설명했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게 시비 걸어. 이게 보톡스 했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아요. 제가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졌나 봐요. 주름살이 없어지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제일 약 오른 게 왕종근인가 보더라고. 점점 늙는데 얘 병을 난 어떻게 점점 젊어지느냐. 그래서 180도라고 있어. 제가 이제 아마 그 여유만만에 1월 2일 날 나올 거고요. 아침마당에서 선진국 진입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갈 건지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PD가 바뀌는 바람에 약간 딜레이 되고 있어서 1월 초쯤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나 이런 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2012년도 이제 거의 마지막 POT 세미나인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해드리면서 2013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께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할 게 있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기존 사업자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나고 나면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을 맞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선진국에 들어가거든 이제.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선진국 가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그건 뭐 박근혜 선수가 되든 문재인 선수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가는 건데, 중요한 건 가게 됐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입장에서 미래는 어떤 전략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서둘러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선진국에 가게 되면은 생활 패턴이 확 달라져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사자성어를 우리 제자들이나 또는 이제 특강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주는데, 작년 이맘때 2012년을 맞이하면서 사자성어를 준 게 있어요. 그게 초윤장산이란 내자였습니다. 초자가 뭐냐면 이 주춧돌이란 초자고요. 기초 공사할 때. 그 다음에 윤자는 윤기가 난다, 축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는 별장자고 산자는 우산산자인데, 그 내자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한비자가 한 얘기니까 25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했어요. 요즘에 뭐 기상캐스터가 있으니까 그냥 뭐 아침에 웬만한 그 기상 예측 들으면은 오늘 오후에 몇 도가 되고 눈이 올 거라든가 비가 올 거라든가 하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걸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루를 슬기롭게 살았을까? 이런 거를 초윤장산이라는 얘기에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어요. 한비자가 초윤장산이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이 외출을 할 때 또 거기 나가가지고 이제 주춧돌을 보게 되면은 주춧돌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은, 야, 이거 오늘 습도가 굉장히 높구나. 습도가 높으니까 비가 올 가능성이 높겠군 라고 느꼈을 때는 우산을 펴면서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늘 미래를 예측하면서 거기에 준비하는 삶을 준비해라 하는 지혜로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12년도를 맞이하면서 2011년도 말에 그런 걸 준 이유가 뭐냐면은 2012년도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경제 전문가들에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 시그널을 드리느냐고 그때 그 말을 했어요. 올해 다른 해보다는 상당히 쉽지 않은 한 해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우리나라의 모든 것보다 절대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선진국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트랜짓 피어리어드라고 그러는데,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기간이 대개 3년에서 5년 정도의 사람들한테 몹시 괴로운 시간이 옵니다. 그거를 이제 전환기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가을이나 겨울 지나갈 때 심장병 늘어져 갖고 왜 벼랑간 쓰러지시는 어른들이 많아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환절기라고 그러죠. 계절이 변할 때도 사람이 굉장히 타는데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스테이지를 넘길 때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중진국에서 선진국 들어가기 전에 약 3년에서 5년 동안 그 시련을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오늘은 약간 앵글을 좀 달리해서 한국은 선진국 가느냐 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한국은 선진국 간다 그러면은 선진국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선진국의 변화된 그런 생활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2013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그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렇게 미래를 밝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저 스스로도 한국이 이렇게 잘 될지도 모르고 젊었을 때 미국에 갔을 때는 벌써 30몇 년 전이니까 어렸을 때 한국을 전 굉장히 우습게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앞으로 50년이 5천년상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50년이 5천년상 제일 좋아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좋은지도 모르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침마다 기상캐스터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후에 만약에 비가 온다 눈이 온다면 그 시대에 맞게끔 우산을 준비하든지 떡다운을 준비하든지 하면서 나갈 거 아닙니까? 하루의 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민감할 수도 없는 게 한국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걸 대신해 주려고 전문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고 세계를 뛰어다닌 거를 방송하고 책을 쓰고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달하는 거니까 재밌게들 잘 들으시면서 일단 한국의 미래가 좋구나. 이 좋은 한국의 미래 속에 나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럼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준비하는 방법은 뭐가 있구나. 그 안에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누스킨이라는 건 과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오늘 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 중에 생일이신 분 계세요? 혹시?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니까 처음 오신 분 중에 생일이신 분 뻥치시면 안 돼요. 민증 까니까. 진짜 생일이신 분 이리 오세요.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생일이세요? 오, 올라오세요. 또 2년인데 처음 오셨어요? 처음 아니에요? 사업자예요? 네. 좀 내려가세요. 성함이? 정순입니다. 정. 자, 감사합니다. 제가 쓴 41권째 책이에요. 성공하는 리더는 혼자 뛰지 않는다. 오늘 혹시 또 결혼기념일이신 분 계세요? 없어요? 애인이랑 헤어진 양반 없어요? 헤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생일은 지나갔고 이 개아저씨야. 뛰어내려오느냐 그랬어? 연병을 올라와요.
영국 뭐? 강창우라고 합니다. 강. 창. 요 내려오느냐 그랬어?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 남자 스피치고 이따가 이거 끝나고 사인회 할 거거든. 글로 오면 내 얼굴 기억하니까 책 하나 줄게요. 오케이. 두 권만 갖고 왔는데. 남자랑 헤어졌어요? 예? 누스키라는 걸 반대해, 개새끼가? 잘 찼어, 이 개새끼. 미래를 모르는 개 아저씨요, 그거. 자, 오늘 아마 방송에서만 보다 오늘 처음 본 분들은, 저 사람 저런 점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런 데 와서는 좀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제가 방송을 12년째 하는데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욕을 못 하는 게요. 그거 아주 사람 잡아요. 아주 정선된 언어로만 하는 게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는 편안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방송에서도 저런 소리 하면 듣거나 이러는데, 우리 카메라 들어오면 아주 좀 전하지. 앞으로 한국이 왜 좋은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아침에 앞에서부터 강의가 약간씩 늘어졌기 때문에 제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켜야 돼서 요점만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서머라이즈 하겠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가느냐 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가느냐 시원하게 갑니다. 언제 가느냐 2016년에 약 3만 달러 넘어가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5만 달러 되면서 전 세계에서 7대 강국 안에 들어가요. 2032년,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제분 나이에다 20을 더하세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국군이 천장을 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약 5대 강국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안 믿어지시죠?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5번째 들어가는 엄청난 국가가 된다. 안 믿어지시잖아요? 근데 6월 23일 날 그게 comes true. 현실로 다가온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2050 클럽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2050 클럽에 들어갔다고 6월 23일 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해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50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2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진 나라 중에 50 밀리언, 5천만 국민 이상 된 나라로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7번째 국가가 됐어요. 그럼 앞에 있는 6나라를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동양이에요. 주펜, 일본. 5개가 서양입니다. 잘 보세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완벽한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6번째예요. 자, 우리나라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이 선진국인데 KTX를 타고 내가 부산을 내려가고 있어. 근데 내가 타고 있는 KTX가 경주 지나서 울산 지나가지고 부산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가느냐? 가죠. 그래서 한 2달 전에 전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S&P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든 것들에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역사상 최고치로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저 새끼들 뭐 기생파티 받았나?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 기생파티 받았다고 한국의 신용등급 올려주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에코노믹 이뮤인 파워라고 그러는데 경제적인 면역력이 아주 좋아요. 프랑스가 3번 부도난 다음에 한국이 부도날 정도로 지금 현적은 우리나라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3,200억 달러가 현찰이 한국은행 창고에 있어요. 그런 게 여태까지 역사상 최고거든요. 우리가 1997년 IMF 때 약 150억 달러, 160억 달러가 붙어서 부도가 날 뻔한 나라예요. 근데 3,200억 달러가 한국은행 창고에 있을 정도로 건강해. 우리나라 선진국 가느냐? 아주 시원하게 가죠. 근데 한 나라가 선진국을 가는 데는 무엇인가 그 나라에게 유리하고 잘 되는 게 있으니까 가니 그냥 가겠습니까? 한 나라가 잘 되려면 3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 그 3가지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외부 환경이 그 나라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걸 국운이라고 그래요. 나라에도 운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셔널 락. 국가에도 운이 있어요. 개인도 운이 있는 건 믿으세요? 분명히 있어요. 고스톱을 칠 때도 운이 있잖아요. 이게 패가 잘 들어와야 되고 뒷장이 잘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껏 먹었는데 명자야 쌌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수없는 놈은 꼭 싸는 걸 뒤집어 먹어 이러면서요. 피 한 장씩 가져오라 그러고. 한국은요, 고스톱을 치면 들어온 패도 좋고 뒷장이 그렇게 잘 맞아. 이따 말씀드릴게요. 2가지가 기똥차게 잘 맞아, 대한민국이.
두 번째, 내부적인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세 번째는 국민들이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한 나라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5천여 이상 가장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약 35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하고 퍼즐을 맞추듯이 세계를 돌아다닌 지 지금 내가 25년 전까지는 절대로 한국에 대한 미래를 얘기할 수 없었어요. 왜? 나도 다 안 보였으니까. 근데 내가 제약자로 맞고 세계를 돌아다닌 지 정확히 35년 됐거든요. 이제 퍼즐 맞추기가 완전히 끝나서 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제가 33년 전에 미국에 처음 공부하러 갔을 때 세계적인 석학인 엘빈 토플러가 한국의 미래는 앞으로 굉장히 좋아서 아시아가 전 세계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자네 나라가 전 세계 중심 국가 중에 하나가 될 거야. 이럴 때 난 속으로 욕했다고요. Fuck you 이러고. 엿먹어라 이러고. 무슨 소리냐, 무슨 개소리냐, 네가 한국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고 지랄이야 하고 그 사람 나 싫어했었다고.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계속 곱씹고 보니까 나는 63빌딩이라면 2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그 사람 63빌딩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봤기 때문에 내가 본 거하고 그 사람이 본 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의 강의를 1년 들은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공부한 게 미래경제학이라는 거야. 경제를 통해서 미래를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좀 아까 제 동영상에 나왔던 존 나이스미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석학이지. 그런 사람들이 책과 논문을 갖다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한국의 미래는 우라지게 좋구나 이거. 빨리 돌아가자. 그래서 좀 미국 시민권 집어던지고 들어온 지 26년 됐어요. 난 미국 시민권 버리고 들어온 지 26년 동안 대한민국에 돌아온 걸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과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한국은 기똥차게 잘 왔고 앞으로도 시원하게 갈 거기 때문이야. 앞으로 50년이 5천상 제일 좋습니다.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서 5대 강국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보여.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그냥 가끔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내가 존경하는 방송인 선배가 한 분 계셨어. 기상캐스터 김무호 통보관. 아주 잘생긴 한국의 첫 번째 1호 통보관 말이에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왜 존경하느냐고요? 아침에 얘기한 게 저녁에 틀려요. 근데 내가 진짜 존경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나와. 난 방송을 한 지 12년 됐지만 내가 어제 얘기한 거 틀리면 내일 못 나가겠어. 그래서 내가 어느 사석에서 소주 먹다가 선배님한테 물어봤어요. 굉장히 좋은 양반이거든요. 진짜 호인이고. 선배님, 어떻게 어제 얘기한 게 오늘 틀리고 그랬는데 또 나오고 그러셨어요? 했더니 이 양반이 이러더라고. 이 박사, 우리 땐 인공위성 있니? 이게 무슨 슈퍼컴퓨터가 있니? 대강 때려잡은 게. 대강 때려잡을 때 이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농담삼아. 그냥 때려잡기는 했겠어. 주먹구구식이었다 그 말이지. 그죠? 근데 요즘엔 기상캐스터들 나와서 하는 친구들 봐봐요. 그냥 다 맞춰. 그렇잖아요. 기상캐스터가 무슨 천재입니까? 어디 이렇게 다 맞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 집사람이 더 웃겨. 여보, 기상캐스터들은 전부 천재만 뽑나 봐. 그러지. 병을 앞으로 자막이 지나가. 그랬지. 한글만 깨치면 되는 게요,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이 기상을 캐스트하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에서 1시간에 한 번씩 구름 위에서 사진을 내려보내면 그걸 360억짜리 슈퍼컴퓨터가 프로세싱을 해서 1시간에 한 번씩 정확하게 모든 자료를 방송국으로 보내. 그걸 작가가 앉아서 써서 아가씨들한테 주면 자막이 지나가는 거 그냥 읽고 앉아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 우리 집사람 되게 웃겨. 지난번에 8.15 광복절날 제가 서재에 앉아서 무슨 뭘 쓰고 있는데 여보 김명박이 나왔어. 그래서 이명박이겠지. 웬 김명박이냐? 그래서 이명박이겠지. 가끔 남의 이름을 이렇게 막 바꿔 불러요. 그래서 내가 자고자는데 왜 그랬더니 어우 저 양반 머리 갈수록 좋아져. 저걸 다 외웠나 봐. 그래서 여보 그 앞으로 자막이 지나가요. 예명할. 요새 대통령이 이렇게 서서 얘기하잖아요.
이 앞으로 자막이 지나가는데 여러분은 그게 안 보이고 나는 보인다? 그래서 방송 디지털 시스템이 그렇게 발전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 여길 쳐다보고 있잖아. 그죠? 옛날엔 프람프터라고 그래서 카메라를 갖다 대면 카메라 밑에 있었는데 요새 디지털로 공중에 떠요. 한글만 깨치면 돼. 이게 이명박 대통령 그게 머리 안 좋아요. 옛날보다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사람이 뭐 갈수록 머리가 좋아질 리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저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제가 만약에 3, 40년 전에 한국의 미래를 얘기했다. 그럼 저 경제계의 김동복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한국에 없었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늘에 감사합니다. 제가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70개국을 다니고 해외 출장비만 22억 5천만 원을 쓰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공부한 게 그거거든. 그런 거를 만들어준 나라가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왜 그런지를 아무리 급해도 내가 오늘은 다른 얘기는 길게 안 하더라도 세계 속에 한국은 잠깐 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다 그릴게. 이거 여기다 비춰지나요? 예. 전 세계에서 좋은 이유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오늘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북미 남미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조국 한반도 올 때는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커져요. 잘못하면 흥분한 것처럼. 다 그랬어요. 이 지콩만한 거 하나예요, 이거. 이것도 뭐 뚝 잘라줘서요, 이거. 그죠? 서울서 부산까지 420km, 신의주에서 제주도까지 1100km, 70%가 산인데 산속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의 꼬라지예요. 별명은 잘 붙였어요. 금수강산이라고.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전 세계 나비 이런데 수백 군데 있다니까. 내가 가끔 금강산 갔다 와서 좋다는 친구놈이 있으면 내 손꼭 붙잡고 이 자식아 금강산이 그렇게 좋냐 이 자식아? 그럼 미국의 그랜드 캐년 보여주면 바로 119 불러야 되겠구나. 그러고 기절했어. 나 지난번에 저 제주지사 만나서 막 걸렸어. 제주지사가 그 대한민국이 제주도가 7대 경관됐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예? 그래서 내가 제주지사한테 그래서 우금민지사한테 애쓰셨어 이 연병을 우리끼리 누르느냐고. 전화비만 120억 들어서 이지랄하고. 내가 그래서요 제주도는 이쁜 데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전 세계 7대 경관에 들어가면 세계를 우습게 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내 새끼 더럽게 이쁜데 학교 가면 꼴찌 하는 거나 비슷해요. 이 개새끼가 전교 1등이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 넝쿨당에 나오는 거 방장군이 이 새끼 말이에요 300명 중에 300등. 어느 날 전화가 와서 10등이 올라갔다고 전교에. 그래서 아버지가 가셔서 어머니한테 선생님한테 그러잖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씩 밀렸었대요. 뭐 이지랄하고 아이고. 어쨌든 이 안에서만 살아라. 우리 1인당 국민수 5,000달러 때려 죽여도 못 넘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에만 해도 23,500달러야. 왜? 세 개 다 스트로 끼고 쭉쭉 빨아먹고 앉아있잖아. 세 개가 있잖아요. 이걸 늘 반드시 쳐다보셔야 된다고. 이거 다 맛있는 거예요. 영국, 여기 일본. 이게 나올 때마다 욕먹어. 병샤드서 말이야. 어떻게 독특하지 내 땅에 글쎄. 아이 참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괌, 사이판, 하와이, 스리랑카, 마다카라카스,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이래요. 세계 속에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구군이 좋은 줄 아세요? 나 기가 막혀. 진짜 난 한국에 살면서 진짜 재수도 좋고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1951년 정확히 60년 전에 전체적인 무역이 1억 달러 하던 나라예요. 작년에 1조 달러 했잖아. 이 자리에 저보다 한 살에 많은 선배님 있으면 무조건 살루트, 무조건 존경합니다. 60년 동안 대한민국 무역을 10,000배를 늘려놓았어 우리 선배님들이. 1인당 국민소득 한번 보실래요? 1인당 국민소득이 국제적으로 통계가 잡힌 게 1961년이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대한민국이 몇 등이었는 줄 아시느냐고. 방장군이 생각나요. 그 당시에는 나라가 230개 나라가 아니라 167개국이었는데 우리나라가 167개국 중에 165등이었어. 우리 밑으로 두 놈이 있었어. 에이지어피하고 소말리아. 이 새끼들 아직도 거기 있어요. 이 새끼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 우리나라는 지도자 복이 있는 나라인 거 아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만큼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우간다의 이디아민이나 저 리비아의 카다피 같은 새끼 하나 만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누스킨을 발라 창 들고 뛰어다니기 바쁘지. 그래 안 그래? 잘 있었어 조 사장? 어디 갔다 왔어?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국운이 좋으려니까 여태까지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아먹는 사람 없잖아요. 가족들도 내려오다 보면 할아버지 중에 누가 하나 잘못하면 집안 쫄딱 망하는데 우리 그런 사람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도자 중에 제일 욕먹는 사람이 전두환 아저씨인데 집에 29만 원밖에 없대잖아. 그 사람도 열심히 산 거예요.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근데 이 나라가 앞으로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선진국가 나라가 20개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27등이에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붙여준 닉네임이 있어. 한강의 기적이다. 정말입니다. 아주 훌륭해. 그러니까 나는요, 지금 야당, 여당을 떠나서 지나가신 선배님들 무조건 존경해. 그분들의 공과는 공도 있고 과도 있지만 합쳐서 무조건 잘하셨어.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몇 등까지 갈 거냐 이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요, 나중에 얘기를 해봤더니 청중들이 결론 얘기할 때까지 계속 나를 쳐다보면서 속으로 욕하는 것 같아요. 빨리 얘기해, 개새끼. 빨리. 차라리 결론을 얘기하고 설명하는 게 빠르더라고, 우리나라 청중은.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앞으로 전 세계 5등까지 갈 거예요. 얘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전 세계 5등까지 간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근데 comes true. 현재 되고 있다고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밀어제끼고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찾아보잔 말이에요. 그죠? 한 나라가 잘 되려면요, 선진국가 나라를 먼저 비교해 보면 되는데 그 나라 안에 반드시 두 개가 다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돼. 두 개 다 없어? 때려주게도 못 가요? A 아니면 B요. 이거 지하자원이야.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에 태어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지하자원이 더럽게 없어요. 정말 없어. 개같이 없어. 재수 더럽게 없는 나라 이거. 나는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170개국을 다니면서요, 다니면 다닐수록 재수 더럽게 없구나, 더럽게 없구나. 그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중에 국산 원료가 없잖아. 미연화 100% 수입이에요. 폴리에스터 계통의 합성섬에 원료는 석유인데 석유는 대한민국에 한 방울도 안 나요. 근데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몇 나라에서 석유가 나는지 알면 열받아서 잠이 안 와요.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석유가 나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이 10개, 20개 이렇게 대답한다고. 근데 놀랍게도 230개 나라 중에 석유가 나는 나라가 104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반에서 납니다. 우린 없는 반이에요. 더 웃기는 건 우리 주변에서 우리만 석유가 없어. 일본도 유전이 있어요. 대만도 있잖아. 러시아 대땅 많지. 중국 대땅 많지. 우리만 꽝이에요. 이거 재수 있는 땅이 없는 땅이에요. 나 젊었을 때 패기만만할 때 당군 할아버지 되게 미워했어요. 이 쌍놈의 당군. 이 넓은 땅덩어리 중에 왜 하필 여기다 깃발을 꽂고 지랄해. 아니 그렇게 못 맞춰요. 둘 중에 하나인데 셋 중에 하나래야지. 그죠? 그리고 애꿎은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나 이 뻥을 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애꿎은 곰새끼 데려다가 맨날 그냥 마늘에다 쑥을 쳐먹이고 지랄해. 그렇게 내가 당군을 미워했었던 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보니까 이 땅이 알박기야. 기가 막히게 알을 박았으리. 5,000년을 내다보고 꽂았어. 요즘에 뜨잖아.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독도 문제가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다위도우 생각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냔 말이에요. 옛날에도 다 그 자리에 있던 겁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바꿔서 설명드릴까요? 말죽거리가 옛날에 강남에 편입되기 전에는 싸구려 절대 농지야. 근데 강남으로 편입된 다음부터 한 평에 2천만 원, 3천만 원으로 호가는 것처럼 땅값이 변한 것처럼 여기가 세계 중심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전 세계 모든 군사력의 약 60% 이상이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 60% 군사력의 약 60%가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데 그중에 가장 센 게 파람대야. 그 파람대가 요즘에 걸프만에서 전부 이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여기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지역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국은 지하자원이 너무 없어.
근데 지하 자원을 가지고 선진국 간 나라가 20개 나라 중에 8개밖에 안 돼서 우리는 희망을 얻게 돼요. 지하 자원이 없으면 선진국 못 간다 그러면 때려 죽여도 못 가지. 그런데 바로 20개 나라 중에 12개 나라가 지하 자원이 아닌 B를 가져갔어. 그게 바로 인적 자원의 경쟁력 제고라는 거예요. 사람의 경쟁력을 어떻게 제고하느냐에 따라서 간단 말이에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이런 나라들이 후자에 들어가요. 대한민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죠. 그 새끼들도 갔는데 우리가 왜 못 가요? 우리가 병신입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을 밀어제끼는 국가의 운, 바람 두 개가 대한민국이란 배를 기가 막히게 밀어.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잘 왔지만 앞으로 잘 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바람 두 개가 뭐냐 하는 것 중에 하나를 보이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놈이 바로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대한민국의 100배, 한반도의 42배, 이놈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엄청나게 센 놈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으면 3만 원이 미국 쏜 돈이니까 무진장 센 놈입니다. 지구 역사상 단일 국가로 제일 센 놈이야. 근데 이 자식의 힘이 묘한 대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요, 정확히 내가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6일 날 있었고 11월 7일 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중계 방송이 있었어요. 개표 방송. 제가 제 비서랑 함께 지방을 가다가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SBS에서 중계 방송을 하는 거예요. 개표 방송을. 그때 어디 관광을 갔다 오는 관광버스에서 사람들이 내려서 밥을 드시다가 어떤 한 양반이 텔레비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 먹던 숟가락 떨어뜨릴 뻔했어. 제가 하나도 가감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뭐 남의 나라 대통령 뽑는데 한국서 하루 종일 중계 방송이야, 이 개새끼들. 내가 숟가락 떨어뜨릴 뻔했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가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15명이 있어도 오바마를 못 이기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15명이 있어도 오바마를 못 이겨요. 그렇게 센 새끼, 이 새끼가. 이게 전 세계를 꽉 쥐고 있어요. 남자로 치면 그냥 각 나라의 불알 두 쪽을 이 새끼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한국 불알, 일본 불알, 대만 불알, 필리핀. 기분 좀 잘 만져줘요, 이게. 어떤 데 호흡 불어도 준다?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만지던 불알을 꽉 쥐어요. 이걸 불알 조익이다, 이렇게. 남자만이 하는 슬픔이에요. 이건 무진장 아파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남편 바람 피고 돌아다니죠? 싸우실 거 없어요. 자빠지 할 때 가서 조용히 눌러버려. 이 새끼야, 너 죽고 나서 살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가정의 평화가 금세운데. 나 물 좀 마시고. 미국이 그렇게 센 나라인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 중에 미국이 무서운 거를 제대로 몰라요. 근데 난 진짜 이상한 게 그렇게 미국이 센데 한국 사람은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아. 나 그게 이상해. 나 그게 진짜 이상해. 나 한참을 연구해서 찾았어요, 답을. 할아버지하고 손주가 맨날 빨가벗고 어렸을 때부터 목욕탕에 같이 가서 그래. 할아버지도 2개, 나도 2개. 같은 거 2개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전혀 달라요. 여기 있는 거 15개 합쳐도 거기 하나를 못 이겨. 진짜입니다, 이거. 전 사대주의자 아니에요. 용미론자입니다. 미국을 업어치기 못하면 대한민국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누스킨 사업자들은 누스킨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잘 됐어. 오히려 미국을 잘 이해하시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세계적인 네트워크 회사가 전부 미국서 나왔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이 앞서 있고요. 가장 경쟁력이 세고요. 가장 오픈된 시장이라서 월드컵 플레이어에 또 축구로 치면은 유럽의 프리미어 리그처럼 전 세계에서 센 놈이 다 가서 붙어서 그래.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놈한테 덤빌 놈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묘하게 우리나라에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미국한테 대밀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에서 그냥 떡벌이 줬는 놈 하나가 매일 밤에 일어나서 아령하고 엽기하고 파워슬라이드 하는 놈이 있어요. 이열사 안 써. 이열사 안 쓰지. 중국이 뜬 거예요. 얘가 뜨리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 못 했지. 이게 대한민국의 100배라면 이게 101배요. 여러분, 중국의 등장은요,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뒤집어놨어요. 작년에 2등 됐잖아. 그죠? 전 세계 모든 가전제품의 65%가 부품이 중국산이에요.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간 옷을 입고 계신 분 나옵네. 10억 들여. 내가 아닌 사람한테는 1억씩 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하면 나 그냥 바로 부자 돼.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중국산 부품이 무엇인가 들어가 있는 옷을 다 입고 있다고요? 모르는 것뿐이지. 여러분 주머니에 10만 원 중에 3만 원이 미국 선 돈이면 15,000원이 중국 선 돈이에요. 중국이 뜨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23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떡덩어리를 떨어뜨려 툭툭. 이따 설명드릴 거고. 셋. 그래서 여러분 자제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성공 출세 부자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뜨는데 왜 한국이 좋으냐? 이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아까 말죽거리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말죽거리가 얘예요. 절대농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 근데 그 뒤에 101배짜리 야산에 신도시가 들어선 게 강남 신도시에 있기 시작하는 말이에요. 쫙쫙쫙쫙. 근데 재수가 좋으려니까 신도시가 생기면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뚫리는데 그러면 도로가 우리 5,000평을 밟고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럴 때 쓰는 종교용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이게 전부 산맥이요. 이게 전부 사막이요. 이게 전부 300가 정글이요. 내가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내추럴 바운드리라고 그래. 자연적으로 생긴 국경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가 여기 아닙니까? 근데 마카오, 홍콩, 대만은 직고가 아닌 데가 딱 한반도 앞바다만 비었어. 이걸 한반도의 21세기 지정학적인 위치다라고 세계 미래학자들이 붙여준 닉네임이야. 작년에만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지나가거나 들락날락거린 사람이 4,400만. 아시겠어요? 작년에 인천국제공항이 순이익만 1,600억을 냈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한국 들어온 사람이 330만, 금년에 500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인 사람이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1,000만 명인데 그 중에 500만 명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공식 인구 13억, 비공식 인구 14억. 못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의 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5천만 명. 근데 해마다 1,000만 명의 신흥 부자가 생겨. 사이즈가 전혀 다른 나라가 하나 뜨는데 그놈이 뜨면서 우리나라가 230개 나라 중에 제일 좋아요. 이거 너무 신기해. 누가 이놈 뜨라고 돼지머리 잘라놓고 막걸리 뿌리면서 고사진 내 놈이 있어요. 이 새끼가 뜨는데 왜 우리가 좋냐고. 만약에 중국이 뜨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선진국을 쫓아가는데 5년에서 7년의 시간을 길에다 더 뿌릴 뻔했다 이 말이에요. 구군이 아니에요. 구군이죠. 제가 운이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한 거는 실력이에요. 근데 저놈이 떴는데 우리가 좋아. 이건 운이잖아. 근세사에 이게 세 번째 운이라는 걸 정확하게 경제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1970년대 초 60년대 말에 있었던 월남전쟁입니다. 월남전쟁에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달러를 벌어오지 않았다면 우린 저개발국에서 개발도상국 가는데 약 10년 이상의 시간을 더 뿌려야 가능할 뻔했어. 두 번째 구군이 있어요. 70년대 중반부터 말에 있었던 오일 크라이시스, 중동붐 때 우리가 가서 열사의 나라에서 그냥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5.1달러를 벌어오지 않았다면 우린 중진국으로 들어오는데 또 10년의 시간을 허비할 뻔했어. 근데 중진국서 선진국 가는 마당에 중국이 딱 엎드려서 스태핑 스톤, 밟고 지나가라고 한 계단처럼 엎드려 있는 양상이다 그 말이에요. 중국의 등장은요, 지금까지 한국의 국군 중에 제일 큰 국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벌써 우리들 다 60대잖아요. 나한테 항상 물어봐요. 누가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현상을 봤다 그러면 뭐냐? 그럼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중국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13, 14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뉴스킨 하시는 분들 앞으로 중국 시장 어텐션 해라. 중국에 계시는 중국 동포들이라고 잘 관계를 맺어라. 이게 나중에 크게 되면 엄청난 시장을, 한국 시장을 잼바리가 안 되게 엄청난 시장이에요, 이거. 아직까진 1인당 국민소득이 충분히 올라오질 않아서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엄청난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그 중국의 등장이 한국의 국운 중에 하나야. 다른 국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인터넷 혁명 시대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혁명. 인터넷은 미국 애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잖아요. 왜 인터넷은 우리나라 애들이 미친 듯이 할까? 잘 맞아서 그래요. 맞지 않는데 미친 듯이 하는 놈은 진짜 미친 놈이야. 잘 맞으니까 미친 듯이 하는 거라고. 그거를 영어로다가 어댑터빌리티라고 그래. 적합도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번 볼까요? 인터넷을 잘 하려면 손가락이 민감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손가락의 민감도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이프 앤 포크로 스테이크 잘라 먹는 사람보다 30%가 더 민감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젓가락질을 하는 나라가 22나라예요. 근데 우리 빼고 21나라가 전부 나무 젓가락질을 해. 우리만 유독 쇠젓가락질 합니다. 쇠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무 젓가락질 하는 사람보다 12%가 더 민감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명을 댈게. 그래서 전 세계에선 손가락의 넘버원이야. 손가락의 민감도가. 증명 1.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미국 애들이 만들었는데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 챔피언은 한국이다. 증명 2. 작년 미국 뉴욕에서 56개국이 모여서 제1회 월드컵 휴대전화 문자 보내기 대회가 있었어요. 그거 4년에 한 번씩 열릴 거야. 우리가 1등 했잖아. 증명 3. 작년 11월 달에 런던에서 폐막이 된 월드 스킬스 챔피언십 세계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우리가 17번째 우승했잖아. 그걸 우연의 일치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제일 잘 맞아요. 제가 닥터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앞으로 모든 의료시설이 비슷하다면 성형외과, 외과 수술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등이야. 여기도 손댄 사람 많네. 애쓰셨어요. 난 몰라. 그냥 이렇게 던지면 알아서 얼굴이 빨개지니까 내가 알지. 요새 이제 성형수술도 필요 없어. 에이즐락이 있잖아. 라인 커렉터, 이런 거. 에센스, 이런 거. 콜라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가장 잘 맞아. 그걸 어댑터빌리티라고 그래요. 제가 운동 경기로 비교해드리면 제일 쉬운 것 같더라고.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애국심 빼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낮을 것 같다고 그래. 근데 애국심을 빼지 않죠? 그럼 계속 높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많아요. 이렇갈래 이 개식가름 조용해요. 우리나라 축구가 이상하게 4강만 가도 좋다고 그러고 우승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제가 히딩크의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어댑터빌리티가 다른 거야, 운동에. 남미 애들이 잘하는 이유가 10명 중에 5, 6명은 우리는 아킬레스건이 하나인데 2개래요. 이게 미치겠다고. 발 구조가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동차로 치면 4단기인데 이 시기도 6단기예요. 기아가 다르더라고. 아프리칸 니그로, 그죠? 얘네들이 잘 뛰잖아.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도 전부 흑인 아니에요. 키 큰 걸로 치면은 백인이 더 큰 놈들 많아요. 안 되잖아. 왜 그럴까요? 머슬 시스템, 근육 체계가 달라. 노루랑 치타가 크기는 비슷한데 노루가 치타한테 달리기가 안 되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머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운동 경기가 있어. 양궁, 골프. 내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격. 그거 우리 거예요, 앞으로 사격은. 운동이 같은 거거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궁은 서양 아이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로빈 후드라고 기억하시나요? 윌리엄 텔. 여기다 사과놓고 쏟다 여기 맞힌 새끼 말이야. 살아들었네. 다시 물어보고 싶어. 이 새끼 위험하게 왜 여기다 놓고 썼어? 이렇게 쏘지. 무슨 자신감의 표출이야 뭐예요? 근데 자식들 지네들이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우승해? 골프들 많이 치시겠지만 저도 요새 골프 칠 시간이 없어서 못 치지만 아주 잘 치거든요. 골프를
가만히 보세요. 전 세계에서 만든 건 스코틀랜드야. 그 스코틀랜드 양치기들이 심심하니까 양치다가 막대기로다 돌멩이 치면서 내려다니던 게 골프가 된 거야. 그래서 전 세계 첫 번째 골프장이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승하잖아. 신기하지 않아요? 키 큰 아이들이 스윙 아크가 커서 멀리 보내서 우승할 확률이 높을 줄 알았지. 1m 55의 신지에 이 지랄생이야 그지? 이 두 경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냐고요? 손가락의 민감도 하고 집중력 게임이에요. 손가락의 민감도 우리가 높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집중력은 서양 사람보다 동양 사람이 15%가 높아. 서양은요, 젠, 요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참선을 영어로 다 아무리 번역하려고 해도 안 돼서 젠이라고 한 거야. 영어에서 가장 유사한 단어를 꺼내오면 메디테이션이에요. 그건 think deeply, 깊이 생각하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서양 사람하고 동양 사람하고 눈싸움을 해. 눈싸움 아시죠? 눈싸움. 이 스노우 말리고 이게 눈. 백발백중 우리가 이겨. 서양 사람들의 눈은 방사형이잖아요. 잠자리처럼. 우린 쏴 붙이잖아요. 서양 사람들이 여기 올라와서 강연하다가 동양 사람들 보면 무섭대. 나도 무서워. 어떻게 눈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서양 애들은 눈이 선하게 생겼잖아.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보다 집중력이 15%가 높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자 양궁과 여자 골프가 남자 양궁과 남자 골프보다 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자가 남자보다 집중력이 10%가 높아. 지금 이 자리에서 10명의 남자, 10명의 여자를 무조건 제가 선정을 해. 그냥 랜덤으로 시험을 봐. 여자 10명이 남자 10명의 점수보다 무조건 높아. 남자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3, 4분에 한 번씩 딴 생각하고 오나 봐요. 저래 여자 생각한대지 아마. 그죠, 조사장님? 희한해. 여자들은 마이크를 그냥 마이크로 봐. 이 중에 남자들은 이거 보면서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크다 뭐 이러면서 저게 입으로 가나? 뭐 이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TV를 보다가 나 그런 거 나오면 집사람 보기 전에 빨리 돌려야 되는데 그날 쪽팔리게 못 돌리는 게 있어요. 남자 운전자가 운전하라고 하는 거 MTV에서 그걸 가끔 해. 그런 거 딱 썼어. 신호등에 섰는데 S라인의 양, 자, 미니스커트에다 망사 스타킹. 이거 사람 죽이는 거군요. 뇌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남자들이 보통. 근데 그런 여자가 지나가는 거야. 남자 10명 중에 9명이 10명이 신호 바뀌는 것도 모르고 이 새끼 쳐다봐. 빵빵 그래. 미지라라. 그런데 여자 운전자 혼자 있을 때 현빈이 같은 애를 보내도 여자는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 그거 신기하대 그거. 근데 두 번째 장면이 더 압권이요. 부부가 탔어. 왼수를 대동한 거죠. 가끔 그런 경우 많죠? 아유, 아직 안 봐도 뻔해. 근데 남자 운전이고 여자가 집사람이 앉아 있어요. 아까보다 더 야리시리한 여자를 지내보냈어. 남자가 이지랄은 못하겠으니까 그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남자 여기다 딱 갖다 댔어요. 앞은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동공이 움직여. 이야, 이지랄아. 그걸 보고 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어요. 네. 이러고. 남자는요 분사인데 농담이 아니라요. 제가 사법연수원에 10년째 졸업특강을 가는데 10년 전엔 1000명 중에 100명의 여자예요. 요새 460명의 여자예요. 내년부터 넘어가면 500명 이상 여자 되었어. 메디컬 전문대학원에 가니까 50% 이상 여자예요. 미치겠더라고. 여성분들 앞으로 여성시대와 요새 뭐 대통령 될 확률도 좀 5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고. 그죠? 뭐 누가, 50%도 나 혹시 박근혜 편드는 줄 알고 혹시 자부장 반은 됐잖아, 반은.
이거 여제 시대가 오겠어 잘못하면 어이 뭐 이지라면서 말이야. 거긴 옛날에처럼 무슨 남자들처럼 무슨 창 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야 이게 긴군 눌러. 네? 뭐 이지라는 거냐. 샤오.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 세계 230개 나라 중에 여성 지도자가 40명이에요. 묘합니다. 어쨌든 간에 인터넷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잘 봐줘요. 만약에 인터넷이 없었다. 우리 선진국 쫓았는데 7년에서 5년의 시간을 길에다 뿌릴 뻔했다 그 말이에요. 중국이 뜨지 않고 인터넷 시대가 안 왔다. 우린 15년 정도 선진국 쫓았는데 늦을 뻔했는데 두 가지가 대한민국을 230개 나라 중에 제일 잘 밀어제껴. 그게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을 지나면서 선진국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7대 강국 안에 들어가면서 5만 달러, 2032년 되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5대 강국에 터치를 해요. 제가 그래서 늘 그래. 지난번에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도 다음 대통령이 기똥찬 사람 나옵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5대 강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누가 되는지 상관없어. 전 세계 5대통령 앉는데 대한민국 사람 대통령이 앉으니까 최고 아니야. 그랬더니 이 국회의원 개새끼들 막 계산 안 하고 지랄들이 아니야. 난 아니구나 뭐 이 지랄하면서 말이야. 다음 우리나라 지금 30대 말 40대 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꽃을 필 것 같아. 아시겠죠? 우리나라 선진국 가느냐? 갑니다. 아주 시원하게 하느냐? 갑니다. 이영곤이 너 혼자 얘기냐? 아닙니다. 나 혼자 얘기하면 국수주의자지.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세계적인 미래학에서 나온 거 더하기. 제가 전 세계 35년 동안 뛰어다니면서 KBS, MBC, SBS, EBS 1월 2일 날 여유만만해서도 또 얘기할 것이고, 얼마 전에 EBS에서 한 거고, 앞으로 아침마당 팀에서 선진국 들어가면서 국민들이 받게 될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이미 원고 보내놨는데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오직하면 JP 모건 스탠리, 전 세계 최고의 미래를 잘 예측하고 있다는 투자정보회사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전 세계 2등까지 갈 거라고 햇소리하고 앉아있잖아. 그건 믿지 마세요. 이 새끼들이 한국에다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5등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그때 주인공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 자제분들과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선진국 가느냐? 아주 시원하게 가요. 중요한 건 선진국 가는 게 좋은 거냐? 좋은데, 준비된 사람한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엄청난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오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살기 어려운 사람한테는 싫어. 아주 살기 좋은 놈한테는 좋아. 스노우모빌 타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얼마나 좋냐 말이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름이 오는 게 싫어. 없는 사람한테는, 있는 사람한테는 에어컨 켜놓고 요트 틀어나갔는데 뭐가 싫어. 실내 집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해서 오는 거에 대한 거를 분명히 알고 맞이하셔야 된다 그 말이지. 선진국들 하면요,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앞서간 선진국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꺼내내야 될 게 있어. 선진국 신드롬 3가지요. 선진국 들어가면 되면 3가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엄청나게 고달퍼져. 그 중에 첫 번째가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미칩니다. 절대적 빈곤감의 시대는 없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내 누군지 기억 못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슬로건을 갖고 나왔어. 요즘에 그런 슬로건 갖고 나오면 그 새끼 미친놈이요.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요새 배고파 미치겠는 사람 있어요? 옌병알 살쪄서 미치겠다. 다이어트 제품 좋은 거 없냐? 이런 시대 아니야 말이야 이게. 분명히 옛날보다 잘 먹어. 옛날보다 좋은 거 입어. 옛날보다 분명히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시팔 소리가 더 커 이거. 시발.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시발. 텔레비보다 시발. 저 새끼들은 뭐야 시발. 이러면서. 그거를 바깥으로 내뿜든 안으로 삼키든 여러분은 18 하고 있어요. 다만 나처럼 배짱이 그 얘기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왜 그런 거야? 과거의 자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이랑 끝없이 비교를 해. 사람 미칩니다.
내가 늘 그냥 뭐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여성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으니까 여성들이 제일 민감하게 말하는 게 바로 명품 핸드백 이런 거 아니에요. 우라지게 좋아하고 지랄더래요, 그거. 그렇게 좋아해요. 나 36개월 진짜 활부로 끊는 여자도 봤어. 백화점 갔다가 나 한참 쳐다봤어요. 누구한테 선물하나 보다. 얘 명을 나중엔 지가 들고 나가는데 전혀 안 어울려. 진짜를 들었는데 가짜 같더라고. 가슴 발리고 싶어 이런 거 들지 말라고. 안 어울려야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지려고 난리여? 예? 가지려고 난리잖아. 내가 볼 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핸드백은 보재기라니까, 그치? 이고 다니고 끼고 다니고 다 손 쑥 집어넣고 말이야. 이게 그냥 빨래통 돌리고. 근데 그거 못 가지면 배 아파, 안 아파? 아파. 그죠? 그걸 그렇게 배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구야? 멀리 있지도 않아요. 내가 잘 아는 천연. 저게 또 들고 나왔어요. 동창회 때. 그죠? 집에 들어서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해. 깨시기 말이야. 결혼하기 전에는 이리저리 꼬시면서 나를 하늘에 있는 별까지 따다 줄 것처럼 그냥 모텔을 끌고 다니더니 이 새끼 또 술 처먹고 들어와서 자요 이거. 일어나 이 개새끼야. 3번만 술 한 번 먹으면 하나 사겠다 이. 이혼율이 높아지잖아. 자살률이 높아지잖아.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게 조울증 환자율이 많아져요. 250만이에요, 우리나라에. 후진국엔 조울증이 없는 거야. 조울할 시간이 없어요. 무슨 놈의 조울이야. 조울증은 선진국에 가야 생기는 병인데 우리는 이미 조울증 환자가 250만이야. 더 많아질 거예요. 조울증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에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되리고 그냥 이야. 요즘에 난 스님들도 불쌍해. 옛날 같으면 그냥 목탁이나 치시면서 이거 하시면 되는데 요새 그냥 케이블 TV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저거 갖고 싶어서 관도라 보살 뭐 이지라면서 도라미탑을 관도라 보살 뭐. 나도 불교 신자지만 엉터리 스님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야? 이 개 아저씨들이. 개 스님들 말이야. 그잖아요. 스님들이 무슨 예명할 좋은 거 이게. 그런데 보이니까. 여러분 다 그 병에 걸려 있어. 그죠? 두 번째는 평생 직장이 없어진다는 거야. 여기 혹시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정신과 치료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나처럼 SK에서 25년 동안 있어도 정상까지 갔다 와도 다 옷 벗고 나오는 게요. 예? 저처럼 직장생활 오래 하고 한 직장에서 사장까지 했어도 나오는 거라고. 지거 아니잖아. 왜 버티고들 난리야. 그랬더니 그래요. 선진국 가는데 왜 평생 직장이 없어지죠? 아주 좋은 질문 같이 들리에요. 얼뜻 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가 이번에 이적했잖아요. 퍼거슨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을 엄청 좋아해. 그런데 박지성이보다 잘하는 놈이 싼 놈이 들어오면 선수 교체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난 대학교에서도 65세까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연병할 요즘에 아주 죽겠어. 한 학기에 2번씩 애들이 선생님을 점검하고 지랄이요, 이것들이. 교수를 평가해. 아주 더러워 죽겠어요. 교수의 준비성, 강의 능력, 뭐 이지랄하면서 말해. 그게 쪽팔리게 또 전부 성적표가 그냥 인터넷에 떠다녀. 걔는 한 학기에 애들 한 번씩 다 데려놔서 짜장면 사잖아요. 이 새끼들아, 교수가 바쁜 건 명지대학의 명예를 위해서지, 뭐 이지랄하면서 말해. 앞으로는 서울대학이나 우리 학교에서요, 65세 채우는 사람들이 이제 30%가 안 될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진짜 자기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테뉴어라고 그래. 완전히 끝내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꾸만 학교를 바꾸는 거예요. 나도 우리 새끼들이 더 실력 있는 교수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 왜 노인네들 밑에서 계속 가르쳐야 돼? 나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우리 교수님이 15년 동안 똑같은 이거 들고 다니는 거였는데 내게 벌써 20년 됐어요. 안 바꿔도 돼. 왜? 해마다 새 새끼가 들어오는데 왜 뭐야로 바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강의 안이 똑같아. 맨날 애들 아니야.
나 옛날에 교수들 이상했다고 어떻게 15년 동안 똑같은 걸 그냥 너덜너덜한 거 들고 다니나 그랬는데 내게 벌써 20년 됐어. 그런데 훨씬 프레시한 교수가 내 후배가, 이 교수님 미안하지만 그 실력 내가 좀 가르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버티고 지랄이야. 지금 이 자리도 나보다 강의 훨씬 잘하는 사람 있으면 데려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은 신망을 주고 더 정확하게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해서 모든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현수 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영건이가 맨날 여기 와서 해야 되나? 그걸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대통령들이 나와서 65세까지 무슨 60몇 세까지 무슨 정년 늘린다. 아무 의미 없어. 회사에 정년은 없어서 못 채웠나? 그만두는 거예요. 실력 없으면. 비켜줘야 돼. 정년을 채웠다 그래도 세 번째가 기다려.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젊은이들 시대는 100세 살아야 돼. 100세. 이 엠병을 알스퀘드 같은 걸 왜 만들고 지랄들이야. 리뉴 니차하지 뭐 이게 이 엠병을 니차하지 안 해도 돼. 리뉴는 무슨 리뉴야. 무슨 뭐 28일 더하기 자기 나이에다가 합치면은 세포 재생주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세포를 재생시킨대나. 그냥 살다 그냥 가게 놔두세요. 너무 오래 사는 거 같지 않아요? 이 큰일 났어요. 100세는 다 살게 생겼으니. 안 그래요? 내가 어디 가서 내 나이 얘기하면 안 믿어. 옛날에 우리 나이면 꼰대예요. 노톨. 요즘에 어떤 새끼가 그런 새끼 있으면 바로 목줄이더라. 이 병신 같은 새끼. 우리는 앞으로 75세까지 일해야 돼. 세 개를 합치면 뭐야?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지는 시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Everybody, including me, 나를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초윤장산하고 연결하면 뭐예요? 이따 저녁 5시 이후가 되면 다시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상 예측이 나오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봐야 알지! 이지라라고 앉아있어. 아주 그냥 미치겠다고 내가. 아저씨 분명히 누나요! 그러는데도 가봐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나갔다가 홀딱 비 맞고 눈 맞고 감기 걸려 들어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청이 처절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야. 앞으로 선진국에 가! 근데 부익부빈익빈이 커져. 준비하셔야 돼요. 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 애를 많이 쓰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아버지 잘 만나거나 뭐 이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아버지를 바꾼다든가. 뭐 이건희 회장네 집 앞에 가서 그냥 무릎 꿇고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안 돼요? 그럼 남편이라도 바꿔. 요새 남편 바꾸는 여자들이 많아졌더라고. 요새 내가 주례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내가 추례한 사람이 몇 명 앉아있는데 말이에요. 내 추례하는데 옛날엔 골치 아픈 것도 없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요새는 해놓으면 뭐 얼마 전에도 제주도에서 내가 추례한 놈 하나가 이혼하겠다고 이혼해 그랬어. 얘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게 60년 70년 남았는데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 헤어져야지. 안 그래요? 옛날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어떻게 주례살 바꾸는 게 좋을까 요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뭐 어떤 사람 70년을 살 수도 있겠지. 근데 말이죠. 앞으로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니까. 옛날엔 여자들이 나가서 할 일이 없었잖아. 그래서 경제적 저희를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재밌는 건 100명의 신혼부부 중에 7쌍이 여자 재혼의 남자 초혼이야. 좋으시겠어? 바꿔. 다음 올라와봐. 이 시기더라. 미국 같은 데는 100쌍 중에 15쌍이 여자 초혼의 남자 재혼이에요. 그런 사회적 현상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선진국 갈 동안 여자들의 사회적 참여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남편을 바꿉시다, 뭐 아버지를 바꿉시다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대안을 강력히 얘기하지. 평생 직업을 가지란 말이에요. 직장이 아니라. 직업. 직장은 나처럼 이사를 하든 상무를 하든 사장을 하든 다 관두는 거에 직거 아니잖아. 직업. 사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늘상 얘기하지만 공인중개사 이 자리에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는 빼고. 내가 아침마당에 나가서 공인중개사 빼라 그랬더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글을 올렸어. 이 개새끼야. 이 공인중개사 왜 빼라 그러냐. 아니, 그 새끼들 욕도 다 했어. 이 새끼들이. 욕 나올만 하겠지. 근데 답글 달았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이래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 거기서 전국에 1등한 그 새끼야. 이 새끼야. 추신 PS 이 새끼야. 차라리 장의사가 낫다. 내 고향이 수원인데 여기 수원서 오신 분 계실 텐데 3대째 장의사 하는 놈이죠. 수원서. 장의사 이름도 좋아. 낙천사. 이 새끼 내려갈 때마다 그냥 형님 모실까요? 이런 새끼 있어. 이 새끼 모시긴 뭐가 이렇게 모셔 이 새끼야. 남들은 다 그냥 IMF 이럴 때도 죽겠다는데 그랬더니 형님 저희 업계는 불황이 없습니다. 그러겠지. 뭐 예명을 저승사자 왔는데 저희 불황이라 다음 차 타고 왔습니다. 이런 거 없잖아. 타람 타야지. 그 새끼 말이 웃겨. 아주대역 병원하고 병원만 3군데를 해요. 저기 더 다니면서 형님 희한해요. 자립이죠? 바로 전화 와요. 이줄 알아. 이 새끼. 차라리 장의사라서 해요. 그럼 사자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 의사도 계시겠지만 의사 같은 거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성형외과 의사가 65세 70세 넘어도 난 그냥 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거 면허 안 뺏겨. 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밑에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형수술은 돼요. 움직이지 마라. 뭐 이제라. 지 손 떨면서 에? 쌍꺼풀 이상하게 나와 이래. 어휴 이상해. 뭐야. 어쨌든 간에 사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가 평생 직업이라면 한번 고려하시라고. 직장이야? 하지 마라. 근데 이따 제가 교통정리하겠지만 네트워크 사업은 직업이야. 이 안에도 나 때문에 시작한 사람 많아요. 그죠? 내가 그래 이 다음에 잘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은 나한테 좀 보내라 이 개새끼들아. 나 노후 관리하려고 좀 쉐기를 박아놓는 게 있어요. 그럼 100명이면 1000만 원 아니야. 딱. 커미션 많이 들어오면 10만 원씩만 자동 이체시켜. 그래 놨지. 열심히 길러낼게 내가. 내 눈에 네트워크가 분명히 나쁜 거라면 절대로 시키면 안 돼. 나 총 맞아 주고. 얼마 전에 NRC라고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 회사 중에 15,000명이 모였어요. 여기 청심에. 내가 가서 거기 강의하고 왔는데 15,000명이 모이더라고. 여기 우리 컨벤션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국내 요새 하려고 애는 쓰는데 미국에 있는 아메이나 누스킨에 비해서는 아직도 멀었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지금 크는 기업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아타미가 저쪽에서 여러분이 그 광개토대왕 여기서 하는데 저쪽에서 지금 아타미가 해요. 여러분의 적군. 그래서 아주 살살 기어올라요. 근데 미안하지만 거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나은 데 아닌가 봐. 할 수 없어. 내가 나는 평가를 정확히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기가 서울대면 저기는 우리 명지대학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평생 직업으로서 이거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 생각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넘버 3. 그것도 안 돼? 그럼 나를 닮아서 로또라세요. 나 매주 화요일마다 로또 사. 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샀어요. 나 끝까지 살 거야. 나 4개까지 맞춰봤어.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느낌이 좋아요. 왠지 될 것 같아. 근데 예명할 확률이 814만 분질이라니 이거 되었어. 근데 매주 토요일마다 당첨자 나와 오늘 저녁에. 나 끝까지 살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 이 박사님 돈도 많이 보시고 그런데 그걸 왜 하세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에요. 한 달에 딱 일주일에 10,000원, 1년에 50만 원 나라에 헌납하고 당첨되면 바로 조선일보에 기속할 거예요. 그러더니 그게 또 재수없이 돌아서 이 안에서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람 귀에 들어왔어요. 이게 화근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까치 눈을 뜨고 나를 잡아먹을 듯이 그걸 누굴 남을 준다며요? 그래. 그래서 당신 먹고 살 거 충분하지 왜 이래요?
아, 그래도 우리 제발 날 조금 띄워주고 줘야지. 이야, 그 여자들 욕심 대단해요. 가라앉을 기미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나 그래서 손을 꼭 잡고 얘기해서 여보, 될 확률은 거의 없어. 이지라 했더니 괜히 가라앉혔어. 미국에서 과거 15년 동안 로또 당첨된 사람 보니까요, 97%가 마약 중독자고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자 됐어. 그렇게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선나 팔레면 그냥 장난 삼아 하세요. 네 번째,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방법이 하나 있지.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걸 흉내낸 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요. 믿지 말자, 국민연금. 나까진 먹어. 이 젊은이들 이대겸사장 못 먹어. 2045년에 고갈이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거 88년도인가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냈어. 우리나라 더 이상 낼 수 없는 거. 걔는 얼마나 주는지 궁금해서 전해봤더니 120만 원 준대요. 예병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갖고 상대적 빈곤감이 커버될 수 있나? 그래서 다섯 번째,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나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야?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해야 돼. 초윤장산이라. 그 미래를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말이야. 첫째, 돈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넘버 투, 점포 없이 시작하면 좋고, 넘버 쓰리, 하는 일을 집어치지 않고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번째, 우리가 유산을 못 받아서 늘 속상한데 애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게 있으면 더 좋고, 다섯 번째는 물통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사업으로 파이프라인적인 사업인 거면 더 좋고, 학벌 좀 제발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녀 차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놈의 회계 돈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대신 모든 경영을 다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등등에 대한 고민을 훌로 집어내서 만든 게 75년 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1984년이냐 여기 우리 누스킨이라는 회사에서 숟가락으로다가 화장품 퍼서 팔기 시작한 게 지금 벌써 26년 돼 가는 거 아니에요. 28년 됐네. 그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그냥 비싸게 제조원가나 이런 거 너무 좀 더 싸게 했으면 좋겠는데 유통구조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없으니까 동네 아는 사람한테 조금씩 퍼서 팔던 것이 나중에 이걸 직접 판매로 다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선진국에 가는 나라에서 생겼던 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나온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 네트워크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엉터리들이 워낙 많아요. 요즘에 W로 시작하는 회사. 내가 금년에만 한 60명 구해줬네. 600만 원어치 물건을 젊은 사람들한테 사는데 평균 연령이 24세. 아, 신경질 나. 요새 AC 모로 시작하는 회사 있어. 120만 원 내라는 개새끼들. 회원 가입비가 안 돼 그거. 600만 원을 내갖고 애들이 들어가 보니까 예병할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 정통 네트워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바로 구별이 돼야 돼요. 대학은 대학인데 예병할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을 애들 보내면 안 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르는 식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골라주는 식견을 우리 같은 사람이 교통정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그 회사는 정통 네트워크인가. 반대되는 말은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예요. 두 번째,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가. 계속해서 구매되고 사람들이 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게 R&D 투자가 잘 되고 있는가 이 말이지. 넘버 3, 그 회사는 역사성이 있는가. 넘버 4, 그 회사는 신용이 좋아서 내가 우리 아이들까지 물려주면서 수십 년을 내려가도 될 만한 충분한 회사인가. 이런 걸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의 창업자의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묘하게도 제가 구해주고 제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학을 갈 때는 지점수를 갖고 어느 대학을 가는지 전부 따지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 사업할 때는 제대로 된 회사인지 비교도 안 하고 주변 사람한테 개 끌려가듯이 그냥 가더라는 거지. 이 자리에도 틀림없이 개같이 끌려온 사람은 있을 게야. 다만 개같이 끌려서 개 같은 데 가는 경우가 있고, 개같이 끌렸는데 재수 좋게 좋은 데 온 회사가 있는데 여긴 다행히 후자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개 같은 회사에 가서 좋은 회사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전 공인입니다. 책을 41권 쓰고 방송을 12년 한 사람이에요.
KBS나 MBC에 나가서도 내통 얘기해달라 그러면 난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누스키는 1984년부터 28년 됐다고. 5A1이에요. 5A1은 30년 동안 앞으로 회사가 부도날 확률이 0.1%밖에 안 된다고 해서 세계에서 준, 우리나라에는 아무 기업도 받지 않은 하이스트 랭크야.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A+.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정도 회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아에도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넘버 3, 회사의 제품이 참 좋아요. 제가요 늘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와서 강의하는 인연으로 이 안에 있던 내 제자가 나한테 추천을 해서 지금 사실 썼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새 에이즐라가 아니면 안 써. 아주 얄며 죽겠어요. 여자들은 그런 건 미워해. 다 떨어지면 날 그냥 탁탁 따르래요. 다 떨어졌다고. 그럼 지가 싸서 쓰든지. 꼭 나보러 사오래요. 비싼 건 아는 게예요. 여러분, 진짜로 다른데 SK2가 됐든 우리 집사람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에라도 곧잘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다 썼을 거 아니야.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리고 어디서 들었는지 옌병할 전부 케미컬. 석유에서 만든 건 안 바른대나 뭐 이지랄하면서. 그거 아주 또 어디서 들었어? 한 번은 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데몬하면서 쭉 마시니까 그걸 처음에 속이는 줄 알고 나보러 먹어보랬더라고. 내가 무슨 사업자야, 내가 먹기. 농담이 아니라요.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 좋은 건 다 있고 없는 건 없다. 여태까지 소송이 한 번도 안 걸렸더라고. 미국은요, 변호사 천국이야. 조금만 소송 걸 거 있으면 무조건 거는 나라야. 근데 소송으로다가 여태까지 누스키는 28년 동안 한 번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금년에 내 대강 나온 거 보니까 3,700억인가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지금 네트워크 시장이 약 3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열이 2등, 3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성장률로 보면은 아주 괄목할 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R&D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제품력이거든. 이거는 쓴 사람이 계속 반복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한 번 쓰면 이걸 계속 찾게 돼 있는 게 이게 아주 마약 같아요. 아주 개 같아요. 다 볼래요? 에이즐락 쓰죠? 라인 커렉터 발라야지. 에센스 발라야죠. 예? 이거만 해도 얼마 이게? 나 지금 강사도 다 거울로 들어가. 거기다 알스퀘어도 먹어야지. 라이프팩, G3. 근데 다 요새 그래도 많이 쳐버렸어.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전부 거덜나갔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한테 권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한번 누구냐? 내 제자를 통해서 우리 배한성 선배를 소개해 줬더니 덜커덕 알스퀘어들을 샀나봐. 예? 알스퀘어도. 이게 사실은 잘 안 먹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먹게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저걸 잘 먹더만 G3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 거 있잖아. 맛있는 거. 근데 사람들한테 한번 권해서 쓰면 꼭 다시 찾아요. 그거 아주 묘하더만. 그걸 우리는 제품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떨어지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 중에 나보러 누스킨이 제일 좋으냐? 물론 누스킨도 좋지만 아메이도 좋아요. 허벌라이프도 좋아요. 몇몇 좋은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국내 회사 중에 그런 거를 따라갈 만한 회사가 있느냐? 거의 없어요. 지금 그게 문제야. 나는 가슴 아파요. H로 시작하는 회사, 이런 회사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제품력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누스킨의 평생 직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자기가 하는 일을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앞으로 구조조정이 굉장히 회오리 바람이 한번 엄청나게 불 거예요. 제일 먼저 증권에서부터 불어. 왠지 아세요? 내가 3년에서 5년 동안 선진국 들어가기 전에
무지막지한 조정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생산성을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은 우리가 땅을 파는데 맨손으로 파다가 삽질을 하고 있는데 진짜 선진국은 포크레인 들고 나온 거거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모든 걸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선진국 못 들어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지금같이 일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금년에 벌써 이미 그런 징후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증권업계야. 연말연시에 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옷 벗고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그건 나라의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고 좋은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트랜짓 피어리어드, 변환기간 3년 환절기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남편들이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 사람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 절대로, 이영건 교수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내려놓으세요.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면 그건 아무 때나 그만두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들어와서 얼굴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주한상 마련해 놓고 거기다 놓고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여보, 지금부터 나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저 그래서 왜 간두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목조리기 들어가고 싶어요. 아시겠죠? 다만 누스킨이 굉장히 좋은 회사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잘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누스킨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제품력을 갖고 교육을 시키더라도 진짜 뛰는 여러분이 제대로 잘 열심히 뛰지 않으면 성공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하는 생각들 하시면서 앞으로 2013년도 더욱더 사이드 잡, 더블 잡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세를 가지시면서 2013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